자, 첫 번째로 러닝 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지 얘기해보죠. 우리는 여기서 러닝 레이트라고 하면 뭐죠?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우리가 모두 스토키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기반한 파라미터 업데이트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 옆에 어떤 작은 컨스턴트 곱해서 그 컨스턴트의 음의 방향으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시킬 건데, 거기서 곱하는 그 컨스턴트 그거를 우리는 러닝 레이트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 러닝 레이트는 좋은 러닝 레이트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 어떤 러닝 레이트가 이론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뭐 0.1, 0.3, 0.5 아니면 0.001 이런 식으로 다 넣어봐 가면서 일단 그 우리가 설정한 러닝 레이트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버튼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에포크에 따라서 로스가 어떤 식으로 낮아지는지를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SGD를 쓰건 SGD 모멘텀을 쓰건 아다그라드를 쓰건 아니면 아담을 쓴다고 해도 이 러닝 레이트는 사전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어떤 러닝 레이트를 보면 좋은 걸까요? 자, 임의의 러닝 레이트를 다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로스 곡선일 겁니다. 그래서 X축은 F폭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F폭에 따른 그때까지 추적된 트레이닝 셋의 로스 값일 텐데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주로 여기서는 네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러닝 레이트를 높게 잡으면은 처음에 로스 표면에서 처음에 떨어지는 것 같더니, 지금 노란색 얘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더니 점점 바깥으로, 그 로스 표면이 바깥으로 튀어나가 가지고 점점 로스가 오히려 높아져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요? 러닝 레이트를 너무 높게 잡으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러닝 레이트를 아주 낮게 잡으면 어떠냐면요, 파란색 곡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러닝 레이트를 낮게 잡으면은 점점점 내려가기는 할 거예요, 로스가. 그런데 내려가는 속도가 우리가 너무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내려가 가지고 에폭을 정말 많이 돌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이 러닝 레이트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는 않고 로우한 정도에서 조금 더 높게 가져가면 어떠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초록색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로스가 엄청 빨리 감소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되게 좋은 러닝 레이트인 것 같죠. 그런데 어,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빨리 내려갔다가 그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더 낮아지지 않고 계속 플랫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려가면서 가장 낮은 로스 디케이를 볼 수 있는 빨간 곡선 우리가 찾고 싶습니다. 어떤 게 빨간 곡선에 대응될 수 있을지 우리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우리가 빨간색의 러닝 레이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이론적인 얘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가장 잘 워크하는 전략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일단은 큰 러닝 레이트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시간이, 그러니까 에포크가 늘어날수록 점점 그 러닝 레이트를 낮추는 방법이 그나마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파이토치 코드에서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하는 전략들을 택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목요일 실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정 에포크에서 러닝 레이트에다가 뭐 0.1씩 곱해라,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었죠. adjust 언더바 러닝 언더바 레이트라는 이름의 함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테크닉을 여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냐. 일단 오른쪽 그림을 먼저 봐주시겠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러닝 레이트를 픽스드 포인트에서 낮춥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레지넷에서 에폭 30 이후에 현재 옛날에 맨 처음에 설정했던 러닝 레이트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버립니다. 자, 그럼 러닝 레이트가 10분의 1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에폭 0부터 에폭 29까지는 러닝레이트가 0.1로 유지되다가 에폭 30부터 0.01로 떨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포크 59까지는 또 0.02네 0.01의 러닝 레이트를 유지하다가 에포크 60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0.1의 컨스턴트를 또 곱해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0.01로 낮췄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그 로스 곡선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왼쪽의 화면을 볼까요? 자, 왼쪽은 점 하나하나는 이터레이션 한 번 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한 이후의 로스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폭 하나마다 이터레이션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파란 점들 중간에 초록색 곡선은 뭐냐면은 무빙 에버리지예요. 그래서 최근 100번의 이터레이션 동안에 그 로스 값의 에버리지를 취한 겁니다. 아무래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체는 그 데이터의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한 번 돌 때마다 로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글로벌한 트렌드는 무빙 에버리지를 취함으로써 녹색 곡선과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건 어떤 트렌드를 보실 수 있으니까, 자, 러닝 레이트가 0.1일 적에 로스가 잘 내려가다가 이제 점점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 자, 그때 로스를 러닝 레이트를 한번 크게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또 로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쫙 내려가죠. 자, 그리고 나서 로스 곡선이 또 좀 덜 내려갈 법한 적에 에포크 60일 적에 또 러닝 레이트를 한번 0.01로 디케이 시켰더니 또 로스 곡선이 또 내려갑니다. 자, 안 내려갈 것만 같은 로스 곡선이 계속 내려가죠. 자, 어쨌건 이 슬라이드를 보니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계속 해주는 게 로스를 낮추는데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챌린지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고요? 자, 에포크 30, 에포크 60, 에포크 90 언제 디케이 할지 택하는 것도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30번 에포크마다 0.1씩 곱한다는 것도, 그럼 0.1을 누가 고른 겁니까? 이것도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자, 트라이얼 에러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모든 뭐 에포크 경우의 수와 아니면 모든 러닝 레이트 디케이 경우의 수를 모두 처음부터 고려를 하는 건 좀 계산 시간이 많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많이 취한다고 하냐면요, 그냥 일단 높은 러닝 레이트를 고정을 해본 다음에 에포크를 돌려놓고 에포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로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관찰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멈출 것 같으면 거기서 스트레이닝가 멈춘 다음에 적당히 좀 내려갔다 싶으면은 그때 그 에포크에서 다시 디케이를 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는 하이 러닝 레이트를 먼저 시도해보고 몇 에포크 돌려봐가지고 좀 그 몇 에포크 동안에 로스 디케이 곡선을 살펴본 다음에 적당히 좀 트레이닝이 멈춘 것 같은, 트레이닝이 좀 잘 안 되는 것, 로스가 좀 덜 낮아지는 것 같은 에포크에서 몇씩 낮춰라 하고서 또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매뉴얼하게 시도하는 것, 그 정도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뒤에 또 프랙티컬하는 팁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는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케이 전략으로 스텝식 디케이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은 non continuous 펑션. 그러면은 분명 컨티뉴어스하게 디케이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러닝 레이트를 컨티뉴어스하게 디케이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러닝 레이트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낮아지죠.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러닝 레이트를 알파 t라고 했을 때 알파 t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알파 제로, 알파 제로는 사전에 지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라지 t는 여러분들이 전체 트레인 시킬 그 에포크 수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100이겠죠. 라지 t는 100입니다. 그다음에 에포크는 여기서 스몰 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몰 t가 제로면은 여기 전체 러닝 레이트는 1에 알파 제로를 1로 했나봐요. 1에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t가 증가함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약간 느린 속도로 러닝 레이트가 내려가다가 t가 한 50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러닝 레이트가 디케이 하겠죠. 이게 코사인 함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코사인 방식의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파 제로랑 라지 t는 사전에 설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아까 스텝에 비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초이스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죠? 그다음에 이렇게 러닝 레이트 스케줄 잡았을 때 트레이닝 셋에서의 로스가 다른 데이터 셋에서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프로포즈한 데이터 셋에서는 좌측과 같은 트레이닝 로스 디케이 곡선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뭐 중간에 트레이닝이 점점 이렇게 덜 되는 것도 아니고 스무스하게 잘 내려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데이터셋에서는 이런 로스 디케이를 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 사이트 된 페이퍼들이 5개나 있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디케이 스케줄도 얼마든지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스텝 펑션식의 러닝 레이트 디케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장점은 알파 제로랑 라지 t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고민의 하이퍼 파라미터 초이스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디케이를 생각하면은 다른 식의 컨티뉴어스 디케이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리니어 디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는 알파 제로랑 라지 t는 고정되어 있고 내려가는 속도가 그냥 1 마이너스 라지 t분의 t로 됐네요. 자, 그러면은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러닝 레이트 디케이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자, 저스틴 존슨이 얘기입니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들을 되게 잘 설계된 실험에서 빡세게 비교한 페이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어떤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 가장 잘 워크하는지 빡세게 비교한 그 벤치마크 페이퍼는 없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하냐면은 사실 우리의 그 리서치 퀘스천이 우리의 관심 데이터셋과 그 목표 매저가 그렇게 새롭지는 않거든요. 분명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누군가는 뭔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 연구들이 만들어낸 그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보통 크지 않게 바꾼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믿는 거죠. 선행 연구가 되게 다양한 실험을 해봤을 거다 이렇게 믿고서 그냥 그거를 마이너하게 고치는 정도로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데이터셋에서 선행 연구가 이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안 해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도 안 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스케줄도 있고 인버스 스퀘어 루트 스케줄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가 처음에 빨리 디케이를 하죠. 그래서 아까 코사인 스케줄과 비교했을 때는 코사인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가 초반에 코사인 곡선의 특성상 초반에 러닝 레이트가 되게 슬로우하게 감소하죠. 그래서 이 인버스 스퀘어 루트 디케이보다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코사인 스케줄이 더 높은 러닝 레이트로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더 넓게 탐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코사인 러닝 레이트가 훨씬 트레이닝을 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직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테이션만 보면은 인버스 스퀘어 루트 스케줄보다 아까 그 코사인 스케줄이 더 사이테이션이 많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초이스입니다. 자, 고민이 될 때 또 이렇게 선지자의 프랙티컬한 조언이 또 들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사실 러닝 레이트 디케이가 굳이 필요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저스틴 존스의 얘기입니다. 좀 놀랍게도 적당히 많은 작업들에서 그냥 러닝 레이트를 컨스턴트하게 고정해도 적당히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작동한다기보다는 이런 뉘앙스였어요. 여러 가지 모델을 시도할 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시도할 때 러닝 레이트 스케줄부터 바꿔보는 시도를 하면은 내가 전체적인 최적화에서 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케줄 바꾸는 걸로 몇 퍼센트 낮게 할 수는 있지만
큰 차이를 만들려면은 다른 거를 먼저 손봐야 된다는 게 저스틴 존슨의 의견이에요. 자, 먼저 중요한 거 뭡니까? 최대한 그 큰 틀에서 망하는 걸 방지하고 최대한 빨리 트라이얼의 에러를 겪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러닝 레이트 디케이는 우선 컨스턴트 스케줄부터 하라. 이게 저스틴 존슨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좀 추천컨대 그분의 경험으로는 일단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은 아담으로 시작하고요. 아담으로 시작하면은 그냥 컨스턴트 러닝 레이트를 써도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망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컨스턴트 스케줄을 쓸 때 조심해야 할 알고리즘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은 SGD 플러스 모멘텀을 쓸 때는 이 러닝 레이트 스케줄 최적화를 빡세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SGD나 SGD 모멘텀 쓰시려면은 앞에 뭐 스텝이나 뭐 코사인, 리니어, 인버스 스퀘어루트, 디케이 한번 신경 써보시고, 만약에 아담을 쓴다고 하면은 아담 자체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기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가 알아서 러닝 레이트 조정하게 냅두고 그 앞에 글로벌하게 붙이는 이 러닝 레이트 컨스턴트 러닝 레이트 그 팩터는 그냥 컨스턴트하게 붙여라. 여기가 이게 그냥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서 그냥 프랙티컬한 추천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조금 혼동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게 컨스턴트와 아담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성능이 가장 베스트일 거라는 기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베스트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으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담 플러스 컨스턴트를 추천하는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18페이지입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앞에 17페이지가 또 씹혀가지고 강의의 맨 뒤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수업의 끝까지,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면 갑자기 컨스턴트 스케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슬라이드 17페이지로 빠르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트레이닝 셋 로스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러닝 레이트 디케이 같은 거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또 조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왼쪽 그램에 로스 디케이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른쪽에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아큐러시 커브도 같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모든 실습 노트들이 로스 디케이랑 그다음에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아큐러시를 같이 플라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는 로스를 계속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근데 현실적인 조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스는 어차피 계속 낮아질 거야. 그렇지만 어디서 멈춰야 되냐? 자, 아큐러시는 트레인 셋에는 맞게 점점 올라가고 있을 텐데, 밸리데이션 셋 아큐러시가 점점 감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은 멈춰야 됩니다. 자, 점점 밸리데이션 셋 아큐러시가 떨어지고 트레이닝 셋 아큐러시가 높아진다는 건 뭐죠? 이 학습비 자체가 트레이닝 셋에 오버피팅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전에 멈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옛날부터 실습 노트가 밸리데이션 셋 아큐러시를 항상 같이 찍어줬던 이유, 뭐 때문에? 그 트레이닝이 언제 멈추면 좋을지를 파악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어떻게 하냐? 매번 그 이터레이션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터레이션 돌 때마다 그때마다 모델의 스냅샷을 저장하도록 한 다음에 그 밸리데이션 셋에서 가장 잘 워크할 때를 골라가지고 그 이터레이션에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이터레이션 여기 화살표에 해당하는 그 스냅샷에서의 웨이트를 불러오면 되겠어요.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얼리 스타핑을 꼭 고려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그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에서의 전략에 대한 약간의 조언입니다. 큰 틀에서의 조언은 그리드 서치 말고 랜덤 서치를 해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슬라이드 한 4장 정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쓸 하이퍼 파라미터가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통 웨이트 디케이라고 쓰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스트렝스입니다. 노테이션으로는 보통 람다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류의 그 스케줄링에 곱하는 그레디언트 옆에 곱하는 그 상수 러닝 웨이트입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디케이나 러닝 웨이트나 모두 로그 리니어하게 보통 고려를 합니다. 로그 리니어하게 한다는 것은 같은 수씩 곱한다는 거예요. 등비수열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3승, 그 다음에 2승, 1승 이렇게 웨이트 디케이에선 4개를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러닝 웨이트에서도 10의 마이너스 4승, 3승, 2승, 1승 이렇게 4개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그럼 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있겠어요. 그럼 16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초이스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겠습니다. 자, 이게 그리드 서치입니다. 자, 그리드 서치 말고 사람들이 고려하는 게 랜덤 서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마이너스 1승 사이에서 로그 리니어 스케줄로 이퀄 그리드를 골랐는데, 이 로그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그냥 랜덤하게 고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아까는 10의 마이너스 4승, 3승, 2승, 1승을 고려했는데 그러지 말고, 자, 여기 작은 글씨 보이십니까? 중간에 랜덤 베리어블을 유니폼 마이너스 4와 1,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10의 유승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u라고 했을 때 10에다가 유승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로그 스케일의 스페이스에서 유니폼하게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마이너스 1승 사이에서 난수를 뽑을 수 있죠. 자, 러닝 웨이트도 비슷하게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1승, 마이너스 1승 사이에서 로그 유니폼하게 하나 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의 그리드 서치, 그 다음에 지금의 랜덤 서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서치할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랜덤 서치를 추천합니다. 왜일까요? 네, 직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초이스는 사실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 말고, 그 다음에 러닝 웨이트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셋과 모델에 따라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중요한지는 사실 사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성능 향상에 중요한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퀄 그리드 서치를 하게 되면은 좌측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unimportant 하이퍼 파라미터는 무시하고 important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굳이 세 가지 초이스밖에 보지 못하죠. 자, 그래서 important 파라미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왼쪽 그림에서는 그 전체 이렇게 성능 곡선에서 세 가지 점밖에 서치를 해보지 못합니다. 자, 반면에 랜덤 서치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처음에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다면은 그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개를 고려를 해봤을 테니까, 그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그 성능 곡선, 녹색 곡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 녹색 곡선의 여러 지점을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랜덤 서치를 하면 우리도 모르던 important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양한 초이스를 고려할 수 있고, 그만큼 그 연두색 곡선에서 좋은 성능을 주는 그 초이스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랜덤 서치가 더 낫다는 실험적인 보고가 한 100개가 넘는 페이퍼에서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 곳에서의 실험 결과입니다. 아주 많은 GPU를 써서 러닝 레이트 축과 그다음에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스트렝스의 그 두 축에서 아주 많은 점들을 탐색을 했죠. 아주 많은 모델을 돌려봤다는 뜻이고 아주 많은 GPU를 썼다는 뜻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하이퍼 파라미터 간에 복잡한 인터랙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부분이 더 잘 작동하는 것이고, 노란색은 잘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실제로 돌려봤다 정도의 예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전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GPU가 많아가지고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를 빡세게 실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좋은 준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약간 지침 가이드 같은 겁니다. 여러분 GPU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사니티 체크입니다. 웨이트 디케이 끄고요. 그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우리 랜덤하게 뭐 캐밍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거 했죠. 자, 뿌렸습니다. 그때 백 프로퍼게이트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안 했을 때 맨 처음 로스 값을 보십시오. 만약에 소프트맥스이라면은 로그 C가 나와야 일단 전체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에러가 없이, 그러니까 잘 짜졌다는 뜻이겠죠. 자,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로그 C라고 해도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로그 C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에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네트워크 그 연산 구조부터 오류가 덜 나도록 고쳐야겠죠. 이게 스텝 1입니다. 스텝 1은 사니티 체크입니다. 자, 그 다음 스텝 2입니다. 이것도 디버깅 절차의 일부인데요.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잘 짰다면은 먼저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100%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미니 배치 10개로 빨리빨리 돌려보면서 100%의 아큐러시를 달성할 수 없다. 트레이닝 셋에서, 이 작은 트레이닝 셋에서 100% 아큐러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전체 오버피팅 이 과정 전체가 너무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컴퓨터랑 상호작용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빨리빨리 고쳐가면서 아키텍처 구조를 고쳐서 작은 데이터셋에서 100% 정확도를 먼저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스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은 러닝 레이트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아니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나쁜 건 아닌지 고려를 해보시고요. 다음에 로스가 만약에 너무 인피니티로 쭉 뻗거나 아니면 이상한 값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또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러닝 레이트를 좀 디케이 시켜 보십시오.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트래터지가 잘 작동했는지도 점검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한 10개 정도, 5개에서 10개 정도의 미니 배치만 이용했을 때 100%의 트레이닝 아큐러시 달성하셨으면은 이제 스텝 3를 가보십시오. 자, 이제 그 이전 스텝에서 했던 아키텍처를 고정하시고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좀 작은 걸로 켜시고요. 그 다음에 한 100번 정도의, 자, 100 에포크 아닙니다. 100번 정도의 이터레이션입니다. 100번 정도의 이터레이션이면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100번 정도의 이터레이션 동안 뭐 러닝 레이트를 뭐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 시도를 해봐서 로스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러닝 레이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이 뭐냐면, 만약에 좋은 러닝 레이트라면 맨 처음의 이터레이션 동안 로스가 매우 빨리 떨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텝 2에서 모델에 코드 에러와 버그가 없다는 걸 확인하셨으면은 먼저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셔서 로스가 빨리 줄어드는 러닝 레이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텝 3에서 좀 좋은 러닝 레이트 디케이 후보들을 고르렸다면 그 다음에는 100번의 이터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에포크를 한 번에서 5번 정도까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웨이트 디케이까지 조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른 러닝 레이트 몇 개, 거기다가 우리가 고른 새롭게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스트렝스도 뭐 10의 마이너스 4승이나 10의 마이너스 5승이나 0 정도를 넣어보셔가지고 한번 5개 정도 에포크를 돌려보신 다음에 결과를 모두 저장해서 걔네들의 그 로스 디케이와 밸리데이션 트레이닝 아큐러시 곡선들을 모두 저장을 해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베스트가 하나 좀 있겠죠. 그 베스트를 가지고 이제 5번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 뭐냐면은 이제 스텝 4에서 좀 좋은 모델을 골랐죠.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에 대해서 이제 걔네들을 더 조정하지 않고 에포크를 한 20개까지 한번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의 러닝 커브를 한번 봐보시죠. 자, 러닝 커브를 본다는 건 이 두 가지 곡선을 본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첫 번째 곡선은, 그러니까 각 모델에 대해서 좌측 곡선은 트레이닝 셋에서의 그 로스 커브가 되겠고요. 그래서 점 하나하나는 이터레이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점이 그 이터레이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은 뭐 최근 100번 동안의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트렌드를 더 잘 보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플롯도 같이 봐야겠죠. 오른쪽에 두 번째 플롯은 각 이터레이션에서 업데이트된 웨이트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 기준 아큐러시랑 밸리데이션 셋 기준 아큐러시를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베스트 모델들의 러닝 커브를 봤을 때 무엇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네, 또 방금 또 슬라이드가 또 씹혔습니다. 슬라이드 31페이지 설명은 또 뒤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기 전에 좀 죄송하지만 뒤에 설명을 먼저 보시고 앞으로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31페이지에 있어서 32페이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31페이지 기준 왼쪽에 그 트레이닝 로스 커브 얘기입니다. 만약에 트레이닝 로스 커브가 중간에 처음에 좀 플랫하다가 갑자기 떨어진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먼저 고려해볼 만한 그 의심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전략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그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전략을 한번 바꿔보시길 추천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강의 초반에 했던 얘기입니다. 로스가 떨어지다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떨어져. 그러면은 이때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시도했어. 그랬더니 이거는 너무 러닝 레이트 잘 떨어지고 있었는데 벌써 빨리 디케이를 해버린 거죠. 디케이 했더니 맨 처음엔 로스가 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더 플랫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이거는 무엇 때문일 수 있냐? 우리가 적당히 그 러닝 레이트에서 더 로스 디케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러닝 레이트를 더 일찍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좀 유보하시고 더 지켜봤다가 플랫한 트렌드가 좀 더 유지될 때까지 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31페이지 기준으로는 오른쪽입니다.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아큐러시를 모두 찍어보는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그 아큐러시를 모두 찍어보는 그래프예요. 자, 보시면은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그 적당히 예상할 만한 갭이 있고 둘이 같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는 밸리데이션 셋 아큐러시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타임이 지속될수록 이터레이션 지속될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좀 냅둬 보십시오. 더 트레인 시켜 보십시오.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이런 곡선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자, 밸리데이션 셋 아큐러시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트레이닝 셋 아큐러시는 계속 올라가고요. 무슨 일이냐면은 트레이닝 셋에 점점 맞아지는 겁니다.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뭘 고려해 봄직하냐? 일단 첫 번째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스트렝스를 올려보시고요. 레귤러라이제이션에는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그 람다 값을 올린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의미에서의 레귤러라이제이션들도 많았죠.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이요. 아무튼 어떤 의미로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더 세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아니면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데이터를 더 콜렉트 해보시던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으론 이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아큐러시가 비슷해요. 되게 좋아 보이죠? 오버피팅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언더피팅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트레이닝 셋은 충분한데 그 학습기가 잘 배우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해보든가 아니면은 더 큰 모델을 고려해서 퍼포먼스를 더 좋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스 커브를 보고 나서 또 스텝 5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그리드를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많이 배워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로 놀만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냐? 이제 첫 번째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러닝 레이트나 아니면은 디케이 스케줄이나 아니면은 그 디케이를 스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리니어하게 할 거냐 아니면 코사인으로 할 거냐 이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업데이트 타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아담을 SGD 모멘텀으로 바꿔보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스트렝스도 조정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비유하기로는 마치 DJ가 여러 비트를 실험해 보는 거와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뒷 페이지의 묘사가 훨씬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결과를 모르는 여러 가지 세팅의 실험을 하고 계신 거랑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는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는 것 자체는 귀납적인 과학적 추론의 과정과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 옆에 뭐 이렇게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생들이 하는 어프로치를 취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실험 노트를 적습니다. 각 세팅 적고 나 이 세팅에서 돌려봤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어, 이거를 실험 노트에 다 적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보는 게 가장 뭐라 그래야 돼,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내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난 그래서 이런 로스 디케이를 얻었어, 이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아큐레시 곡선은 얻었어,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을 하면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한 가지 디버깅 팁입니다. 아까 스텝 1, 2랑 비슷한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잘 하고 있다면은 그 웨이트 전체의 그 앱솔루트 밸류, 그러니까 L1 놈이랑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값에 L1 놈이랑 그 레이시오를 비교했을 때 뭐 한 0.01, 0.01에서 0.001 정도의 그 비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뭔가 이상한 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또 디버깅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